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JSTL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리다이렉트 하는 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들어온 요청을 다시 돌려보낸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다른 이 루트로 들어왔을 때 해당 요청으로 요청을 다시 돌려보낸다 이런 느낌인 건데, 이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적이 있어요. 유사하게. 뭐가 있죠? 지금 스프링부트 들어와서는 없었는데 JSP 때는 쓴 적이 있어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있죠. 스크립트에도 존재하던 이렇게 돌려보내는 방식이고, 지금 실제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서블릿 역할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접 경험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전에 듣기만 할지 정확하진 않지만, 좀 흔하게 어떠한 웹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한다, 이런 일을 맡았다 라고 하시면은 경험해 볼 법한 일이 또 하나가 있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HTTP 이 양식은 기본 포트가 80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너무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제 보안 때문에 보안 인증서 처리를 하고 HTTPS라고 사용을 하면서 얘는 이제 기본으로 443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웹 프로젝트가 그냥 단순히 HTTP 80 규약에 맞게끔, 이 프로토콜 규약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만들어진 녀석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만약에 보안 인증서를 좀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통해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흔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정부사업 관련된 웹들은 다 기본으로 얘를 갖고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넘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던 서비스를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메인이 예를 들어 test.com이었다 라고 하면, 이 도메인에 걸려 있는 주소가 실제 안쪽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이걸로 되어 있었다면, 이걸 얘로 틀기 위해서는 도메인에 등록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얘를 뭐 추가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좀 아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보안 인증서 같은 처리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뉴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쳐다본다고 해도 매뉴얼 따라서 하면 누구나 한두 시간이면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문제가 여기로 받아들이고 있던 요청들을 다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세팅할 방식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저는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로 들어오던 요청들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요청을 막고 이것만 살려놓으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녀석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랑 똑같이 루트로 들어오나 이 요청을 치고 들어오나 결과적으로 일은 누가 한다? 얘가 한다. 이런 상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찾았던 방식 중에 실제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이걸 접목시킨 부분으로 변경을 주는 방식 하나, 그리고 아예 뭐 서버 쪽에서 리다이렉트 세팅을 해버리는 경우 하나, 몇 가지 경우들이 좀 나왔는데, 실제 코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하기에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 URL 매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식이 서버 쪽에서의 요청이 여기로 넘어오면 이쪽으로 틀어버리는 거. 이건 이제 웹서버 쪽에 세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 보내는 요청들은 웹서버가 먼저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리다이렉트 세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일로 들어오나 상관없이 이 녀석이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증서가 적용되어 있는 페이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에 하나쯤은 남겨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낸 요청을 아예 돌려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 보여드리면, 아마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네이버를 그냥 도메인을 치고 들어온 상태라고 봤을 때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보안 인증서에 대한 HTTPS 이 접속 방식이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건데, 얘를 지우고 접속을 하려고 해도요. 자, 접속을 했죠. 문제 없이 뜨죠. 여기에는 그래도 S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리다이렉트 세팅이 아니라 80쪽 기본 HTTP 방식을 다 죽여놓은 방식이었다면, 방금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얘는 안 떠야 돼요. 안 뜨거나 혹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위험한 방식의 접근이다 라는 식으로 경고 문구 같은 게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건 얘도 세팅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인증서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단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브라우저에서 이 보안 인증서를 복사해다가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진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JSP를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자, USR 아티클 컨트롤러, 이 게시글 관련된 기능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녀석을 좀 손을 봐볼 겁니다. 이 녀석을 실제로 JSP가 화면에 게시물 여러 개의 게시물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구조를 맞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JSP를 사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리턴 타입은 더 이상 리절트 데이터일 필요가 없겠죠. 이걸 리절트 데이터를 우리가 썼던 이유는 통합된 양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화면에 이 양식처럼 보여주려고 얘를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화면이야 당연히 JSP나 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변화를 줄 거라고 했지만, 미래의 아작스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스트링으로 바꿀 건데, 이거 왜 스트링으로 바꿔요 제가? 리턴 타입을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스트링이어야 되죠? 우리가 USR 홈 컨트롤러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가 경로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해당 경로는 어떤 걸로 남겨요? 문자로 남깁니다. JSP를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문자로 리턴을 해줘야 얘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리턴을 바꿔준 거고요. 그럼 이러한 거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 녀석을 같이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공 상황에서의 이 리턴, 얘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가져오는 것도 지웠군요. 아니다. 이건 안 지웠구나. 성공 상황에서의 리턴, 우리가 정상적인 JSP를 찾아갈 수 있게 경로를 또 넣어줘야겠죠. USR의 아티클의 리스트라고 경로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웹인프의 JSP의 USR의 아티클의 list.jsp를 찾아갈 수 있게끔 경로를 세팅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리스폰스 바디는 필요가 없겠죠. 이게 붙어 있어 버리면 지금 여기다가 적어놨던 이만큼의 녀석이 실제로 화면에 뜰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화면에 이런 문자가 찍힐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리스폰스 바디는 없어야겠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가서 아티클스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일단 JSP한테 일을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JSP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USR 밑에다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list.jsp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이건 뭐라고 할까? 여긴 그냥 리스트라고 할까요? 리스트. 그리고 바디 안에 h1 하나 해서 아티클 리스트 이런 거 하나 달아놓고 일단 페이지를 먼저 잘 뜨는지 확인을 해보면 잘 뜨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요청을 보낸다고 했을 때 실제로 JSP 페이지를 띄우는 것까지 완료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저 list.jsp라는 녀석이 화면을 그려내야 되는 데이터는 뭐예요? 화면에 그려야 되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 아티클스가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이 컨트롤러 매핑을 받아들이는 이 해당 메서드가 list.jsp한테 이를 넘기기 전에 이 articles라고 하는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JSP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었죠? 어떤 방식을 써서 알려줬나요?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를 통해 키랑 밸류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forwarding으로 넘어가는 리퀘스트를 JSP에서 꺼냈었죠. JSP 안쪽에서 request.get attribute를 통해 또 꺼내가지고 평균화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스크립트릿을 써서. 근데 이제 우리가 JST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와 함께 EL, 표기법도 같이 사용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넘겨줘야 돼요. 그냥 여기 컨트롤러 단에서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고 얘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MVC에 대해서 배울 때 컨트롤러는 서블릿의 역할을 했고요. 뷰는 화면의 역할을 했어요. 이 M은 뭐였죠? 이 녀석? 이거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 아니었나요? 그죠? 자, 이 모델 객체는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와중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컨트롤러가 뷰한테 넘겨줄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모델이라는 녀석은 객체였는데 얘를 우리가 진짜로 사용해 볼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MVC의 구조를 제대로 배워보는 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완전체 MVC를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모델이라는 걸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체는 아니었고 좀 반쪽짜리 모델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모델의 개념을 접목을 시켜볼 겁니다. 자, 모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객체고요. 이 객체는 우리가 서블릿 단에서 JSP한테 뷰 단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이 모델 객체 안쪽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뭐 세션이라든가 이런 요청 정보 같은 거를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가 사용하고 싶을 때 여기 메서드의 파라미터 부분에다가 뭐 HTTP 세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타입을 명시를 했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모델 객체 쓸 거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타입을 이 안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모델 지금 자동 완성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ORG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UI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모델을 잘 임포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수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했을 때 이 녀석이 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델이. 자, 그렇게 모델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모델 객체를 우리가 그냥 다루면 돼요. 객체는 어쨌든 리모컨을 눌러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리모컨 눌러보시면 이 안에 뭔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데이터를 넣는 거니까 add attribute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add attribute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인자를 하나만 넘겨도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넘길 거예요. 데이터를 두 개를 인자를 세팅한 거고 앞에는 문자열, 뒤에는 실제로 지금 리스트 아티클이라는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자주 보던 형태 아닌가요? 얘는 무슨 역할? 키의 역할. 얘는 밸류겠죠?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모델 객체 안쪽에 저장을 하겠다. 어트리뷰트 속성, add, 추가.
이 속성을 모델에 추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녀석을 그냥 get attribute 같은 걸로 꺼낼 수 있겠죠? 자,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제 처음 우리가 접해 본 겁니다. 모델을 쓰기 위해서는 메서드,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의 파라미터에다가 모델을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 모델은 우리가 세션 같은 거 썼던 것처럼 알아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거기다가 우리는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add attribute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이 데이터는 JSP 그 뷰단에서 그냥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스프링 MVC라고 하는 이 스프링부트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 이런 값들이 모델 데이터를 뷰로 전달하는 과정 같은 게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 타입을, 여기도 타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션을 쓰고 싶으면 HTTP 세션이라는 타입을 명시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모델, 이 객체를 쓰겠다, 이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해놓으면은 이 녀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모델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면요, 이 스프링 MVC라고 하는 그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제 모델 앤 뷰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이 모델 값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 앤 뷰라고 해서 MV인데 이 MV 객체에 이 모델의 값 저장 그리고 어디로 갈지까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국 이 모델 앤 뷰,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 객체와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JSP 경로까지 같이 알고 있는 이 MV가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JSP한테 넘어갈 때 그 모델도 같이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결국 JSP 쪽에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이지만 쇼리스트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에 모델에 담았다고 이 list.jsp 말고 다른 JSP 애들도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트로 모델 앤 뷰라는 객체에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곳이 명시되어 있는 메서드에서 모델에 저장을 하면 실제로 이 list.jsp에서 얘를 쓸 수 있는 거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건 여러 곳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통된 데이터를 다 공유 자원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모델 데이터가 JSP가 렌더링이 되는 그 시점에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퀘스트 스코프, 그러니까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범위 영역에 같이 저장이 돼요, 모델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JSP 안에서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모델 객체를 꺼내다가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모델 객체에 바로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꺼내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EL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사용법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고요. 사용법이 익숙해져서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인지가 되고 났을 때 그게 큰 의심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 때 이 내부적인 작동 원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꾸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사용법 위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라, 혹은 나중에 한번 좀 깊게 공부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중에도 안 찾아보고 나중에도 깊게 공부 안 해도요, 웹 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아무렇지도 없어요. 그냥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법 알고 그렇구나 정도 했으니까 그냥 쓰면 웹 개발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방식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편하게 웹 개발을 해요.
근데 진짜 편하게 해요. 왜냐면 세팅 같은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세팅 생략하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웹 개발을 해요. 근데 웹을 만들어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내가 만든 웹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만 머리에 들어있는 거고 그걸 그냥 찍어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웹이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동작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심도 있는 기능을 만들려고 하거나 좀 내부 그 웹이라고 하는 이게 데이터가 통신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그런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완전히 출발을 못해요. 왜냐면 막막할 거니까. 아예 처음 접하는 느낌 들을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어도 개발은 할 수 있지만 개발된 내가 만든 이 개발한 웹이라는 녀석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웹을 찍어내는 코더가 아니라 진짜로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웹 개발에서 한 10년 차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웹 개발에서 한 3년 차 정도 되신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웹을 찍어내는 코드만 계속 사용을 했어요. 더 이상 그 깊이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하던 웹만 만들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던 그 영역 안에서만 웹을 만들어요. 그게 한계가 있고요. 3년차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웹을 찍어내긴 찍어내는데 그렇게 찍어낸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해본 적 없는 웹도 언제든지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경력이 높다고 장땡이 아니라 이 사람이 3년차보다 빨리 만들겠죠, 웹을.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얘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이 단순하게 웹을 찍어낼 수 있는 코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웹을 진짜 개발한다라고 하는 개발자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발자가 되려면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로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같이 하면 좋겠지만 같이 하기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쉽게 사용하는 방식 위주로 공부를 하되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추가적인 공부를 꼭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좀 여담을 했고요. 다시 이제 list.jsp의 모델에 데이터를 넘겨서 얘가 쓸 수 있게 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달러 중괄호를 열어놨어요. 이 달러 중괄호에다가 뭘로 해볼까? 이런 거? 그리고 JSP 쪽에 이렇게 썼는데 에러 나는 거는 전체를 한번 지웠다가 다시 입력해 보시면 대부분 사라질 거라고 했죠. 이랬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list.jsp 안에 달러 중괄호를 써주고 그 안쪽에다가 articles.get 0번 타이틀 했어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죠? 얘를 이대로 여기다가 가져오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바 코드로 옮겨놓고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0번방 데이터를 꺼내요. 그럼 저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에서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아티클을 일단 꺼내온 거고 그 아티클에서 타이틀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코드를 만약에 그냥 출력문 같은 거에다가 작성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캡슐화 진행했으니까 get 타이틀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0번 인덱스에 있는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게시물의 제목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 녀석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금 EL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EL은 모델에 담아서, 그러니까 그 서블릿이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걸 JSP한테 넘겨줘요. 이건 내부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해당 JSP는 그 모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키랑 밸류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달러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밸류가 아니라 키겠죠. 당연히 키입니다. 키로 접근을 한 다음 그 밸류가 이 자리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한테 0번방에 접근을 했죠. 이거는 이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니까 접근을 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타이틀에도 접근을 해. 근데 여기는 캡슐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에 직접 접근되죠. EL에서는 getset을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 줘요. 그러니까 편의성을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찝찝하면 그냥 getter를 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키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아티클스를 그냥 써버리면 그냥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아티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게시물이 하나밖에 없나 보네요, 우리가. 진짜로 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키 부분을 이렇게,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키 부분에 1을 넣었어요. 여기서 그냥 아티클스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얘는 못 가져와요, 이제. 저런 키로 된 데이터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진짜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차이 느껴지시죠? 항상 키입니다, 키. 근데 당연히 키랑 밸류는 보통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EL입니다. EL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델에 담겨있는 녀석은 뭐 파람점, 리퀘스트 스코프 점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 키를 바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EL 표기에서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꺼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보여드렸었죠? 리퀘스트 스코프라고 하는 거,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가 이런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아티클스에서 가져온 거고,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는 결국 어디 들어있다 그랬어요? 리퀘스트 스코프에 저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실제로 있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리퀘스트 스코프를 찍어보면 그 안에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이제 EL 표기를 사용을 하면 그냥 간편하게 바로 해당 키로 꺼낼 수 있게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자, 이건 이제 EL이었고요. JSTL을 쓰기 위한 방식,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JSTL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이거 한 줄이 꼭 필요해요. 이거. 이 한 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라이브러리입니다, JSTL은. 우리가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의 URI가 java.sun.com의 JSTL의 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어 라이브러리가 JSTL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코어 말고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코어만 사용을 해도 웹 개발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쓰려면 이 코어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몇 개를 좀 추가하는 과정들이 보통 있는데, 만약에 하나 정도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라이브러리도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이 펑션 이름이 뭐예요? 펑션은 함수죠. s가 붙었으니까 함수들이겠네요. 실제로 이 펑션은 JST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을 저장해 놓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코어는 핵심이에요, 핵심. 이 코어가 없으면 JSTL은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해요. 얘는 필수. 그리고 이 펑션 같은 거는 선택. 근데 이 코어만 사용을 해도 펑션이라는 걸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이 녀석 안에 이미 내장 함수를 쓸 수 있게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얘를 따로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안 따라 치셔도 되고요. 이러한 라이브러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명시, 이거 없으면 JSTL 못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JSTL을 쓰기 위해 우리가 한 준비는 폼에다가 불러내는 거, 의존성 추가하는 거, 가장 먼저 이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용하려는 JSP의 이 태그 라이브러리, 이것까지 두 개가 잘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EL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JSP를 쓸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이 JSPL과 섞이면 EL이 훨씬 더 유능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 얘기 안 드렸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프리픽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용했던 프리픽스 접두사였죠. 이 프리픽스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두사. 이 접두사에 써있는 C라는 이 알파벳은 바꾸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코어를 쓰든 아니면은 테스트를 쓰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접두사를 내가 정해놓은 걸 이 안쪽에서 써줘야 돼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스트예요. 여기다가 테스트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 이제는 JSP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녀석과 다르게 뭔가 많아졌어요. 자, 여기에 프리픽스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치고 자동 완성을 한 거예요. 여기가 C였다면 여기는 보통이 아니라 C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야 이런 녀석들이 나왔겠죠. 본인이 정한 접두사, 대부분 코어는 C라고 쓰고요. 펑션스는 FN이라고 쓰고 이렇게 관례가 좀 있어요. 안 지켜도 되지만 굳이 안 지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쓸 거니까 여기서는 딱히 개성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냥 C로 사용을 할 건데 이 C를 눌러서 보시면은 이 안에 되게 뭐가 많아요. 올라가네 자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뭐 캐치, choose, for each, for tokens, if, import, otherwise, out, 파람 뭐 이렇게 쭉 많은데 리다이렉트도 있고 리무브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눈에 익은 게 좀 있죠. for each 이거 뭐 같아요? 선봉문. if 뭐 같아요? 조건문. 이런 거예요. out 이거는 출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choose, otherwise 이런 녀석들도 결국에는 다 조건문 같은 느낌이고 뭐 set 같은 거는 변수 만드는 건데 자, 이런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set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얘는 셀프 클로즈드로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이 녀석에다가 제가 cset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열어서 이거는 이제 JST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var이라고 하면서 테스트라고 넣었어요. var 이 녀석은 variable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value는 당연히 값이겠죠. 이 set은 변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어떻게 쓰냐면 만들어진 뒤에다가 EL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넣어준다면 얘는 그냥 해당 값을 출력해줘요. 이렇게 JSP 안에서도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우리가 화면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스크립틀릿을 사용해서 그냥 순수한 자바 문법으로 변수 만들어서 출력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EL과 JST를 합치니까 그 스크립틀릿 같은 것보다 훨씬 편하게 변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쓸 거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기능. 자, for each 반복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for each 안쪽에 제가 articles를 출력하는 이러한 로직을 넣을 건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일단 사용을 했는데 자, 설명드릴 겁니다. 이 for each 반복문이에요. 스크립틀링 활용해서 우리가 for 어쩌고 해서 중괄호 끊고 그 안에 HTML 태그 넣고 그 다음 중괄호 다시 닫고 이런 과정을 그냥 JS를 사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알아야겠죠? 이 바 뭘까요? 변수예요. 아이템스 뭘까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articles라고 하는 EL 표기를 여기서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아이템스라고 하는 속성 값에다가 EL로 가져온 그러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어온 articles라는 리스트를 넣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리스트가 반복문을 돌 때마다 한 번씩 돌 때 article이라는 변수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꽂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자바에서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향상된 포문이죠. 이거의 역할을 지금 for each가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for each는 이런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세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문이나 향상된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시면 지금 우리한테는 리스트 그 게시물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가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더 있었다면 더 나왔을 거예요 밑에.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티클스를 순회할 때마다 아티클한테 하나씩 꽂을 거고 그 아티클을 활용해서 제가 출력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화면에 EL 표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아티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 변수를 사용한 거죠. 근데 변수 사용하는 거는 방금 전에 set으로도 보여드렸어요. 변수 이름을 그냥 넣으면 그 변수가 출력이 된다. 그렇게 변수 객체가 들고 있는 녀석에서 id라는 값을 꺼내온 거고 origDate, updateDate 다 꺼내온 거죠. 훨씬 코드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스크립틀릿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스크립틀릿만으로 JS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귀찮고 지저분해요. 근데 얘는 간단하잖아요.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쓸 때 모델에 잘 담아서 넘겨야 되는 거고 넘어온 데이터에서 키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되긴 되는데 의미가 없겠죠. 모델에 당연히 데이터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모델이라는 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복수개의 데이터 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할 때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녀석이니까 지금 이렇게 보낸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쓴 이거 하나만 넘어간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티클스는 넘어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키가 겹쳤으니까 계속 덮어 씌워지겠죠. 최종적으로는 얘가 마지막이니까 이 문자열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엔 데이터를 여러 개 담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키가 중복되면 덮어 씌워질 거니까 키 중복만 어떻게 조심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거 했으니까 이거 구조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 아니고
이제 테이블 태그 사용해서 우리가 그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키 헤드 하나 만들어서 TR, 이 아래는 TH가 4개, 번호 작성일, 그다음에 제목 작성자, 이거를 바꿀까요? 이렇게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작성자가 먼저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키 바디에서 TR, 그 다음에 안쪽에 TD 바디 4개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운 JSTL 사용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면은 어디부터 반복문에 들어가야 돼요? TR부터? TD부터? 당연히 TR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해서 저는 제목이 2번째고 작성자가 3번째니까 위치 맞춰주고요. 이 포이치를 그대로 T 아래 위쪽에다가 가지고 가줘야 얘가 정상적으로 돌겠죠. 자, 지금 포이치에서 이렇게 뭐라고 노란색 떠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테이블의 형태로 나와요. 근데 외곽선이 없어서 좀 헷갈리니까 외곽선만 하나 간단하게 쥐어준다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이거 공유 드리기 위해서 커밋 하나 남길 거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기본적인 JSTL 사용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EL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모델에 담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메인 페이지를 조금 정리해서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다가는 제가 이런 거 할게요. 메인, 여기는 메인 페이지. 여기서 PIV에 PIV 자식으로 A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루트 로고 여기다가 A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하나 만들어냈어요. 메인의 구조를 살짝 바꿨는데 여기 지금 로고 있고요. 홈과 리스트 있습니다. 여기서 홈 누르면 루트 걸려 있으니까 그냥 메인 페이지 계속 뜰 거고요. 로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리스트를 누르면 리스트로 가겠죠? 이렇게. 오타가 있나 보네요. 제가 여기에 지금 요청 주소를 쇼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리스트로 넣어놨는데 이거 이제 쇼리스트 아니고 리스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이 메서드 이름 보통 이거랑 똑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 녀석을 여기다 그냥 직접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메서드는 그냥 쇼리스트를 남겨놔도 되고 이건 선택입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만 잘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로 요청을 바꿔놨으니 이제 리스트가 잘 나올 거고, JSP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페이지를 이동하는 과정들이 실제로 요청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제 화면 단위 생겼으니 화면 가지고 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로고랑 폼이랑 리스트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갈 녀석으로 간주하고 JSP를 분리해서 적용시키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목적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애초에 이제 구조도 좀 잡을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이거 말고, 로고가 상단에 이쪽, 메뉴들이 이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디자인까지 살짝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커밋을 일단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